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초 자동 제어 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할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또 안정화를 이제 찾고 있죠. 자, 그래서 학교에서는 5주차까지는 이렇게 원격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6주차, 그러니까 추석 지나고가 되겠죠. 추석 지나고까지 계속 안정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이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차 추석 때쯤에 공지를 또 따로 하겠지만 그때가 되면은 월요일 날 우리 월요일 날 이제 2시간이 되어 있잖아요. 연강이. 그래서 여러분들 인원을 절반으로 나눠서 1시간 1시간 이렇게 출석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시간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상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관련해가지고 질문 있는 공지 별도로 올리긴 할 텐데 또 질문 사항 있으면은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네,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오늘 진행할 거는 지난번에 지난번 마지막 수업 시간에서 모델링의 관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요 세 가지 시스템, 전기회로, 그 다음에 기계, 전기기계에 대해서 전달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요 저항하고 캐패시터로 이루어진 회로를 분석을 할 때 과도 상태하고 안정 상태가 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었죠.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 회로를 분석을 할 때, 이 상태를 분석할 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입력 신호, 그 다음에 출력 신호, 그 다음에 시스템, 이 세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제 저항 캐패시터로 이루어진 회로에서 이 전달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전달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결국은 모델링을 한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캐패시터에 충전되는 전압의 과도 상태의 전달함수를 구해보자. 가 여기서 주어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캐패시터에 충전되는 전압. 자,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저항하고 캐패시터가 있으면은 캐패시터는 일종의 물통하고 같은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압은 물통에 물이 차는 수위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전원이 있으면은 이쪽에 전류가 흐르게 돼가지고 캐패시터에 물이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제 차게 되는데 그걸 전압 형태로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은 VC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VR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DC 상태에서는 만약에 직렬 회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R1, R2가 있을 경우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VR1이 되고요. 그 다음에 R2에 걸리는 전압은 VR2가 됩니다. 자, 그래서 VS는 VR1 더하기 VR2.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항만 있는 회로에서는 시간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DC 분석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제어 시스템에서는 결국은 시간에 하고 상관이 없는 거는 안정 상태다, 스테디 스테이트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나온 결과는 안정 상태가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가지고 계속 VC가 변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변화가 되게 되냐면은 안정 상태에 진입할 때까지 VC 값이 계속 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앞에서 봤던 자, 요 공식이 성립하는 게 자, 키로이호프의 전압 법칙이라고 했죠. 전압이 있고 그 다음에 소모되는 전압이 있으면은 두 개의 합은 같다 라는 게 키로이호프의 전압 법칙이었죠. 자, 이 키로이호프의 전압 법칙에 의해 가지고 앞에서 봤다시피 저항에 걸리는 전압하고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하고의 합은 전원 전압 vs의 합과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커패시터가 시간에 따라 시간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커패시터 안에 물이 다 차게 되면은 더 이상 꽉 차가지고 물이 안 흐르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안정 상태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 저항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왜? VS하고 VC하고 같게 됐으니까 서로 수위가 높게 됐으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같은 높이가 돼 있으니까 더 이상 저항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전압으로 봤을 때는 안정 상태에 있을 때는 VS하고 VC하고 거의 같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쉬운데,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과도 상태. 그러니까 물이 차오르는데 물이 어떤 형태로 차오르는가를 알고 싶은 거고, 그거를 제어 시스템에 입력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함수를 도출할 수가 있는지가 우리가 궁금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도 상태는 시간하고 상관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시간에 대한 함수 VRT, 시간에 대한 함수 VCT, 시간에 따른 함수 VST로 이렇게 시간에 따른 함수의 형태로 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요 각각이 그러면은 전달 함수는 입력하고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은 요 VC가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입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입력은 VR은 입력하고는 상관이 없죠. VS가 입력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전원을 딱 켜는 것 자체가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가 VS가 이렇게 되는 거고, VR은 입력하고 출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어떤 시스템적인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하려는 거는 그래서 요 VC를 과도 상태를 분석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하나씩 뜯어 붙여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오메 법칙에 의해서, 자, 오메 법칙은 V는 IR,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라고 했죠. 자, 이거에서 VRT를 전류 형태로 표현을 만약에 해보면 어떻게 되냐? 자, 전류를 I라고 했으니까 전류도 똑같이 시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IT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저항은 시간하고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R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VRT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커패시터는 커패시터의 Q라는 값, 커패시터가 갖고 있는 고유의 커패시터 값은 충전된 총 전하량이기 때문에 총 전류의 적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커패시터가 물통이 있는데 여기에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죠. 자, 근데 그 전류가 흐르는 거를 다 더하게 되면은 총 물통에 찬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도를 적분하면은 거리가 되는 것처럼 전류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총 전하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QT는 자, 이렇게 시간이 0부터 T까지 I 타우 D 타우라고 하는 적분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커패시터 공식이 우리는 Q는 CV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Q는 CV에 그대로 이렇게 시간에 대한 형태로 적용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자, VC는 여기 전류를 총 적분한 것 같다고 했죠. 자, 그래서 VC는 C분의 1에 자, 이렇게 전류의 총 합으로 적분한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 자, 이거를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형태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VCT는 C분의 1에 자, 요게 이 0부터 T까지 I 타우 D 타우 자, 이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2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각각의 1번하고 2번을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키르호프의 법칙으로 이렇게
각각 법칙에 대입을 했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전류 형태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자 이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하 형태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자 이 형태가 됩니다. 자 전류 형태 같은 경우에는 IT에 I타우 D타우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하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전류는 이거죠. 전하를 미분한 게 전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전하 형태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음 장을 보게 되면요. 이 커패시터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전하 형태로 전하 형태 제가 글씨가 악필이죠. 자 전하 형태로 이렇게 표현했을 경우 요거는 또 우리가 커패시터의 공식 Q는 CV를 시간으로 나타낸 QT는 CVT로 또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요 공식을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드디어 DT분의 DVCT 그 다음에 더하기 VCT는 VT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단계를 좀 많이 거쳤는데 자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했죠? 커패시터에 충전되는 전압의 과도 상태를 알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VCT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데, 이 VCT를 뽑아내기 위해 가지고, 자, 이 과정을 거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나타냈을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되냐면은, VCT, 이게 출력이고요. 그 다음에 VST, 자, 이게 입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입력하고 출력만의 함수 형태로 미분 방정식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앞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를 거쳤는데요. 결론은 입력하고 출력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딴 성분들은 다 없애는 게 목적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VCT가 미분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분 방정식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전달 함수를 표현을 할 때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요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됐기 때문에 요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된 거는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라플라스 변환을 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 고려를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초기값 조건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근데 초기값 조건을 전달함수에서는 일단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이 초기값 조건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따져봐야겠죠. 자, 초기값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 VC라는 값이 존재하고 있을 때가 초기값 조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커패시터가 텅 비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물통에 물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초기값 조건이 0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물이 조금 차 있다라고 했으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곧바로 라플라스 전달함수를 변환을 통해서 전달함수를 구하기가 조금 곤란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조건이 커패시터에 전하가 충전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초기값 조건이 0이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된 형태로 곧바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미분은 자, 우리가 S라고 얘기를 했고요. 적분은 S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초기값 조건이 0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거를 VCT를 VS라고
변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 공식이 있는데 이 변환 공식이 시간하고 그 다음에 라플라스 도메인 S하고 얘가 곧바로 1대1로 이렇게 변환이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앞에 수업 시간에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초기값 조건이 정해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곧바로 라플라스 변환을 한 게 자,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미분한 형태 같은 경우에는 dt분의 dvct는 자, s의 vs라고 곧바로 변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를 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변환을 해보게 되면은 RC의 S 다시 써보면은 RC S VC S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VC는 곧바로 VS로 변환이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VC의 S. 그 다음에 요건 S죠. 자, VS의 T는 VS의 S 형태로 곧바로 우리가 변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 VCS가 공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이거를 나눠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달함수는 입력하고 출력의 비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전달함수 GS는 요 VCS가 출력이 되는 거고 여기는 입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입력분의 출력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RC 곱하기 S 분의 더하기 1을 1로 나눈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S를 앞에 개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RC를 이렇게 각각 나눠주게 되면은 S 플러스 RC분의 1, RC분의 1 자, 요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 RC분의 1은 저항하고 캐패시터 값이기 때문에 요 값은 상수가 되는 거죠. 어떤 일정한 숫자. 자, 그리고 RC분의 1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웠을 때 있죠? 요 RC분의 1이 있죠? 요 RC분의 1이 시간상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시정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RC분의 1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요 형태가 RC분의 1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또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할 때 라플라스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 자, RC분의 1은 상수이니까 얘를 만약에 알파라고 얘기를 하면은 S 플러스 알파분의 알파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역 라플라스 변환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달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입력하고 출력 관계 입력 신호를 실제 넣어 가지고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 우리가 한두 번 얘기했었죠. 스위치를 넣는다 라고 하는 거는 전기 에너지를 흘려준다 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위 계단 함수 유닛스텝 UT로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할 수가 있고 이거를 라플라스 단위 계단 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자 1이라고 얘기를 했죠. UT가 아니고 1이 아니고 S분의 1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S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라플라스 변환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다뤘었죠. 자, 그러면은 입력 신호 UT가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를 VS를 S분의 1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넣어주게 되면은 S분의 1의 VCS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RC 플러스 1분의 RCS 플러스 1분의 1로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커패시터에 저장되는 라플라스의 출력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분분수 분해를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부분분수 분해를 했던 게 여기서 써먹기 위해 가지고
다루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S하고 S 플러스 1이기 때문에 2차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거를 S, 여기 보게 되면은 RC S 제곱 플러스 S잖아요. 자, 요거를 부분분수 분해를 이제 해보게 되면은 앞에서 부분분수 분해할 때 S하고 두 개의 S로 인수 분해가 되는 경우에는 K1, K2로 놓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K1, K2의 분자를 구하는 게 부분분수 분해법이었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부분분수를 해보게 되면은 K1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K2는 마이너스 RC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부분수 분해한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S분의 1을 역 라플라스 트랜스폼 구하는 거는 우리가 단위 계산 함수가 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표에 의해 가지고 fs가 s 플러스 어떤 a분의 1의 형태로 나타냈을 경우에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자, 요 a가 여기에 a에 해당되는 거겠죠. 거기에 유닛 스텝 함수가 곱해진 형태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표를 통해 가지고 라플라스 역변을 하게 되면은 ut에다가 자, 1 빼기 마이너스 rc분의 t, 자, 그래서 a가 rc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은 자, 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요 함수를 도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한 것을 조금 더 일반화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법을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고 이 다음에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한 거를 한 번 더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은 앞에서 이제 직렬 RCL 회로에서 우리가 요 VC에서의 전달함수, 그러니까 이 커패시터가 충전되는 전압을 과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전달함수를 이제 구해 보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근데 이게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웠던 것들도 기억돼서 살려가면서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겠죠. 이거를 좀 일반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근데 일반화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요 직렬회로. 자, 직렬회로 같은 경우에는 키르이호프의 전압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키르이호프의 전압법칙이 어떤 거냐면은 여기 전원 공급해주는 VS가 있고, 그 다음에 전원을 소비하는 전압들의 합은 다 같다, 자, 라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이거를 DC가 아닌 시간에 따라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과도응답 상태에서도 여전히 성립을 하고 있는 법칙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VL, VR, VC가 있었는데, 자,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기 소자별 전압 전류 전압 모델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커패시터가 구성되어 있는 거는 전압하고 전류일 경우에는 여기에 전류를 적분한 거를 C로 나눈다고 이렇게 했었죠. 자, 전류가 적분되는 이유는 Q는 CV에서 전하가 총 충전된 전하량, 그러니까 전류가 전류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전하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적분한 거하고 같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하고 전압표를 관계를 봤을 경우에는 전류는 전압을 미분한 것을 C로 곱해준 게 전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dT분의 dQ는 d 전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하 충전되는 거에 변화량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전류가 되는 거고, 그게 전압을 미분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압하고 전하의 관계에서는 Q는 CV가 이렇게 시간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항 같은 경우에는 시간하고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전류, 그 다음에 이건 오메 법칙이죠. 그러니까 자, 오메 법칙이 그대로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변화할 때 전압이 생성된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전류가 변화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전압도 변화하게 되는 거고, 전압이 결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관계와 같이 전류는 또 전압을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압의 총 변화를 적분하게 되면은 그게 전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압은 전류니까 전류의 변화이기 때문에 전하를 한 번 미분하면 전류가 되고, 걔를 또 한 번 미분하면은 전류의 미분이 되는 거죠. 자, 그게 이렇게 인덕터의 성질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모델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델표를 설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여기서 RCL 회로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항하고 캐패시터만 붙을 수도 있고, 저항하고 인덕터만 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캐패시터하고 인덕터 붙을 수도 있고, 이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걸 하나의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앞에서 봤듯이, 자, 이 형태를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일일이 세우는 게 솔직히 좀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러면 거꾸로 이거를 레고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블럭 형태로 이제 꼽아가지고 장난감 만드는 거는 뭐 아마 해봤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자, 레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럭을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물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이 여러 가지,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있는 부품들을 레고를 맞춘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각각 부품들이 있는데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복잡하게 세우는 게 아니고, 요 키로헤프의 전압 법칙을 알고 있으면은 여기에 지금 이걸 각각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원을 소모하는 거, 얘도 소모하는 거, 소모하는 거, 얘는 공급하는 거. 자, 그럼 공급하는 걸 좌측에다 놓고 소비하는 걸 다 우측에다가 놓게 되면은 공급하고 소비하는 거는 같다라는 게 키로헤프의 전압 법칙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각각의 부품들에 대해서 여기 있는 전압전류 전압 모델표에 각각에 해당되는 걸 집어가지고 여기다가 잘 배치를 하게 되면은 굳이 미분 방정식을 복잡하게 성립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미분 방정식을 끼워 맞춘다, 레고처럼 조립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 레고처럼 블럭을 조립해 나간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다루는 전달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전달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복잡한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죠.